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과 그리고 조아연 취재생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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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미리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이번에는 취업을 부탁해 그 응원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네. 한강에서 제가 그걸 들고 점프샷을 우와. 찍어오는 벌칙을 수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학생들의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각에 8시 단톡방이 요.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참 한결같아요. 맞아요. 자, 톡방 퀴즈 규칙 말씀드릴게요.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시연생 힌트 많이 주세요. 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네.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 남북 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또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에요.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 현상을 뭐라고 같아요. 하는지. 네.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외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과연? 예. 정답입니다. 와. 아주 다시 교묘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네요. 네. 이건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기업이 이제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한국은 분식회계도 너무 많이 하고 총수가 겨우 평균 4% 정도를 가지고 있대요. 네. 그걸 가지고 기업의 오너라면서 이렇게 다 지배하는 구조가 네.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보통 한 전체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네. 그러니까 이런 주가라면 원래는 100이 돼야 된다면 한 30이나 40 정도밖에 안 쳐주겠다. 그게 코리안 디스카운트여서 기업이 좀 빨리 선진화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외모가 사회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외모 지상주의 혹은 외모 차별주의를 일컫는 말.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에 약간 추억이 있는데 왜요? 네. 대학원 때 네. 그 시험을 봤거든요. 네. 그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용어를 잘못 번역해서 뭐라고 했냐면 네. 신인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힌트를 살짝 줬는데 네. 네. 신인주의라고 잘못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좀 헷갈린다. 아쉽게도 5초 카운트를 들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5초 과감하게- 카운트 주세요. MC 찬스 쓰겠습니다. 너무하게 NC 찬스를. 자, 네, 아실 것 누구요? 같아서. 늦었어요. 재한 오빠. 재한 씨. 네. 정답은? 자, 정답은 루키즘입니다. 루키즈? 네네. 과연? 키즘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저는 라이징 스타 이런 거 생각했는데.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 루키즘에 좀 경종을 울릴 만한 게 네. 그 우리 재한 씨 원래 출신의 그 무한도전에서 한 번 있었죠. 맞아요. 모친소 페스티벌. 모친소 페스티벌. 그러니까 뭐 외모지상주의가 이제 외모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네. 모친소 페스티벌에서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어떤 것들을 끄집어낸다는 맞아요. 개념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외모 차별주의에 대해서 하나의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재한 씨는 왜 네. 모친소 페스티벌에 안 가신 거예요? 제가 왜 가요? 저는 아니었어요. 예. 거기 워낙 절대- 쟁쟁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네, 때문에. 저는 거기서는 제가 굉장히 평범한 수준이에요. 그래도 네. 자격은 충분하신 것 같아서. 누가 누구한테 지금. 그래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노동비라고도 불리며 소련의 R-27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이것의 사거리는 4,000km로 추정되며 태평양 괌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포동은 아니에요? 네. 바로 축하드 들어갑니다. 5, 4, 3. 정답. 네. 자, 고고도 미사일. 네, 세 글자라면서요. 네? 고보도요? 무수단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우수단이었습니다. 아이언 학생이 이렇게 틀려본 것도 되게 오랜만에 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틀리시죠. 그러니까요. 예. 무수단 알고 있었는데. 예, 근데 왜 틀려? 무수단이 지금 지명이고 예전 지명이 대포동이었대요. 그래서 미사일 기지인데 거기서 그래서 아까 쏘는 개포동 미사일. 힌트 주신 거죠. 그래서 대포동은 아니라고 네네네.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새로운 근데 지금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네. 저기 탄도 미사일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저것과 순항 미사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탄도.
네. 탄압 앞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되게 간단해요. 예전에 우리 포트리스라는 게임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가면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그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가면 탄도미사일이고 네네네. 순항미사일은 이거 자체가 추진력이 있어요. 네. 이건 추진력이 없이 그냥 떨어뜨리는 거고 네네네. 슉 가가지고 딱 그 요격하는 게 유도미사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탄도미사일은 이 성격상 많이는 못 가죠. 네. 지금 최대로 가는 게 저건 한 중간 정도 간다. 그래서 저렇게 부릅니다. 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기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이 엄청난 야근과 철야로 죽을 만큼 희생했다는 의미를 담아 에밀 레종 설화에 빗대 만든 신조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게 취업 상식 문제에 나오다니 정말. 에밀 레종 설화에 빗대서 만들었다는 게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조금 그 힌트를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근데 에밀레종의 네. 설화에 빗대 만든 에밀레종과 네. 그다음에 사실 공돌이를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들이 네. 공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런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을 좀 굉장히 괴롭힌다는 그런 자, 의미, 이만큼 줬으면 외계인 다 고문. 줬어요. 네. 정도.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4, 3, 2, 아,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지? 정답은 국밀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연 학생 현재 4문제 중에서 두 문제 맞췄습니다.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문제를. 번째 문제. 네, 풀어보세요.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섭취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식품 생산이요? 네. 힌트 좀 주세요, 쌤. 맞아, 우리- 마지막. 우리 커피숍 가면 이렇게 한번 사면은 네. 이게 포인트도 쌓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준다라고 하는 그런 거와 네. 또 다른 말을 합쳐서 이제 만든 네. 겁니다. 네. 5초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못 맞추라. 정답, 정답, 마일리지 로드. 마일리지 루드요. 네, 정답은 푸드 마일리지였습니다. 틀렸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아깝다. 조합만 말했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틀리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아깝다. 이 푸드가 네. 음식이 우리한테 배달될 때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멀리서 오면 올수록 쌓이죠. 말하자면 얘를 배달하기 위해서 어떤 연료라든가 네. 인력이라든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먼 멀리서 와서 신선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안 좋고 해서 이걸 줄이는 운동이거든요. 한국의 평균 푸드 마일리지가 7,000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네. 7,000km 요? 엄청나네요. 7,000톤 킬로미터죠. 그리고 그 대비되는 게 프랑스. 네. 프랑스는 한 700 정도. 그냥 10분의 1이네요. 내 집에서 생산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로컬 푸드나 이런 것과 좀 연관이 되면서 로컬 푸드 하면 이제 우리 지역의 그 농산물을 먹는다든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 농업 해가지고 그 옥상에 만든다든가 하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연관되는 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는데요. 5문제 중에 총 2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죠. 벌칙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자, 아연 학생 오늘 어땠어요? 오늘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네. 마지막 문제가 진짜 아쉽네요. 네, 정말 자책이 되네요. 이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문제 같은 경우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건 맞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밀레가 나올 줄은 정말 약간 충격. 모르죠. 네, 이런 것들도 쓰기도 하니까 그래서 좀 폭넓게 지금 좀 보고 있다. 그 문제들이 폭넓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네, 오늘의 이슈.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죠. 스위스가 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성인 1인당 매달 2,500 스위스 프랑, 약 300만 원을 받는 기본 소득 제도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국민의 77%가 반대하면서 부결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본 소득 제도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쌤, 이 기본소득제도가 어떤 거예요? 일단 딱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아무런 그 네네. 어떤 차별 없이 소득을 나눠준다.
일정액을 나눠준다.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나눠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기존의 어떤 복지제도와 가장 다른 거는 네. 복지는 가구별로 지급을 하는데 이건 개인별로 가기 때문에 개인 다 각자한테 가져갈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득이 많든 네. 아니면 우리 복지제도는 사실 나이가 많으시면 이렇게 드린다든가 드리고, 네. 그 나이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없이 다. 그리고 증명이 필요 없다.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그 기본의 어떤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인식이 되는 다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네. 정말 꿈만 꾸면 되는 제도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예. 우리도 투표를 한다면 아연 학생 어떻게 투표할 거예요? 저는 반대에 투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준다는 것이 과연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의문도 들고 과연 그것이 평등한 것인가 오히려 불평등을 더 초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반대를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 살펴볼 텐데요. 네. 그 제목 자체가 네. 스위스 기본소득 실험 불평등 사회 인간의 길 묻다. 인간의 길. 인간의 길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네. 자, 이 기사는 뭘 얘기하냐면 네. 뭐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문화적, 사회적 삶을 누리는 건 네. 불가능할까? 네. 거기서 출발한 어떤 의문에서 기본소득이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스위스에서 네. 국민투표를 했거든요. 이미 네. 해서 결과도 나왔는데 네. 반대는 됐지만 23%가 찬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말하자면 스위스가 굉장히 어떤 복지도 잘 돼 있고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한 4분의 1 정도는 힘들어 죽겠다. 돈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기사에 기본소득 논의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대안의 자리로 위치를 옮길 시점이다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듯이 사실 이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걸 계기로 앞으로 세계 전체적으로는 기본소득의 논의가 좀 이루어지는 시초가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기사는 이것과 결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19살에서 24살 청년에 월 네. 30만 원씩 주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국내에서도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기사를 보시면 서울시와 성남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게 청년 수당, 청년 배당 이런 것들인데 19살 24살 사이에 한 30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보시면 2015년 8월 기준으로 15살에서 29살 청년층의 저임금 고용 비율이 28.1.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돈으로 일하는 게 28.1이고 그쵸. 그거보다 더 낮은 24살 밑으로 내려가면 그 비중이 46.1로 반 정도는 굉장히 대접을 못 받고 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연 학생 그 두 기사를 어떻게 보든지 좀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제가 꼽은 부분은 네. 중간 부분에서 예. 기본소득은 소득 불평등 심화와 성장 잠재력 약화라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어떤 그런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것이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일자리 절벽에 대한 공포 때문에 논의가 되는 배경이 된다는 부분을 꼽았는데요. 네. 과연 이것이 정말 저희 청년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도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 깊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AI가 일자리를 가져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좀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네.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싶은데 스위스 국민들은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요. 그것의 달콤함에 대한 그 대가를 알고 있는 거죠. 벌써. 네.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가 이걸 받으면 네. 그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재원은 어디서 나느냐? 세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굳이 같이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제도를 허물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재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를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건 지금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돈이 그렇게 큰 게 아니래요. 그래요? 그 우리나라의 그 GDP나 이런 거 비교해서 환산해 보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럼 실제로 1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그걸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최저 생계만 간신히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기본소득제가 그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 취준생 입장에서 조금 반가운 소식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반가운 소식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어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면은 네. 취업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고 그렇죠. 맞아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또 반면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도 네.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일단 이쌤 말대로 스위스는 실현이 되지 않았지만 이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사실 우리가 거의 모든 나라가 정치를 보면 좌파, 우파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 정책은 좌파, 우파가 전부 다 좀 호감을 가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가 반대가 아니라, 근데 이유는 좀 달라요. 좌파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리가 감소하는 어떤 대안으로서 네. 이런 것들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러니까 이 갭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네. 우파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함으로써 복지를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파는 신자유주의거든요.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요. 네. 정부의 역할은 가장 최소로 하고 시장이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복지를 줄이고 그 소득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지지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왔나요, 아인 학생? 제가 꼽은 부분은 네. 두 번째 기사에서 청년 기본소득 방안은 청년기에만 제공이 되고 예. 적정 소득의 일부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부분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걸 뽑았는데요. 일부 국가에서 논의가 됐던 기본소득 제도를 좀 다른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취준생 입장에서는 한 줄기 빛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범위가 19살에서 24살이라고 하면 네. 저도 포함이 안 되고 네. 또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오면은 취업 활동 나이가 27, 뭐 8 이렇게 되는데 네.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24세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할 때 몇 살에서 몇 살 사이 같아요? 청소년? 14살부터 21살. 21살? 예. 전체로 보면 9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 소년과 청년을 합쳐서 청소년. 청소년. 예, 예. 그게 그렇고 청소년 보호법에서 물론 19세 미만을 보고 있죠. 네네. 전체로 보자면 24세까지 청년으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나온 거라서 그렇군요. 나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사실. 네, 이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은 사실은 이게 포퓰리즘 아니냐. 포퓰리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슨 이제 대통령 선거도 곧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걸 노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정치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제동을 거는 추세고요. 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씩 3천 명한테 청년 배당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강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법으로 좀 막아서려고 하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대립 중인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학생의 입장이 궁금한데 아연 학생, 이 최저임금제도, 청년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주변의 학생들, 친구들을 실제로 보면은 학비를 직접 벌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하고 네. 학업에만 집중하는 학생하고 실제로 취업 준비를 할 때 보면은 그 어떤 스펙이라던가 커리어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취업하는 시기도 좀 늦춰지게 되고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에 닥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런 갭을 좀 이런 제도로 인해서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거 지금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네. 돈을 주니까 네.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평소에 그 취업 준비를 해라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취성패 같은 것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한 취성패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배우고 일을 배우고 어떤 그걸 가지고 취업에 성공하는 아, 네. 뭐 자바를 배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취업까지 하는 그런 것들인데 네. 일을 하느라고 그런 걸 참여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좀 도와준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30만 원, 50만 원. 사실 그거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조해준다는 개념이지 이걸 가지고서 생활을 하면서 취업 준비까지 해라라는 개념은 좀 아닙니다.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청년 실업 해소 또는 청년 수당이 무엇이 먼저냐 약간 좀 네.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을까요? 뭐 청년 배당은요. 사실 그렇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미봉책인 거죠. 네. 이런 걸 바탕으로 좀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도 하고 기술을 익혀서 취업에 성공해라는 거니까 네. 뭐 크기로 보자면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게 훨씬 더 먼저인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청년 배당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논의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너무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좀 살기 좋은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선생님, 한번 족보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이제 되게 잘 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스무스하게. 짠! 따다란. AI가 일자리를 가져가도 향상된 생산성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여유와 휴식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연 학생 준비됐죠? 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이 AI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4차 혁명과도 같은데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을 비추어 봤을 때 일자리가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자리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가 되면서 일자리가 뭐 줄어드는 거 없이 뭐 어떤 생산성 증가로 삶의 질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정보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른다던가 그런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인간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논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세요. 동의하는데 찬성해요. 근데 네. 한마디로. AI는 인간의 또 다른 4차 혁명이며 그것은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네.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동어 반복이거든요. 네.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 것뿐이지 같은 얘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인간에게 여유와 휴식이 넘치는 사회를 제공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전망, 긍정적 전망인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든가 네. 동의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논거나 네. 이래서 저래서 그렇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나는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내 지식을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찬성이냐 반대냐. 네. 그럼 찬성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논거 말고 여기서 충분한 어떤 여유와 휴식이 넘치는 사회를 제공할 수 있다. 네. 네, 이래서 그거는 이제 됐으니까 네. 그거 말고 다른 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다른 거고요. 예를 들면은 그 에이브릴 같은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점차 지금도 이제 서비스를 오픈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 빅데이터나 뭐 클라우드 서비스다 뭐 통합 물류 그런 서비스를 인공지능으로 함으로써 뭐 의료 산업이라던가 우리 산업 전반적으로 좀 성장을 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네,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되게 좀 이게 좀 계속 도는데 네. 결국 여기 있는 거를 넘어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여기까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계속 얘기가 반복된다면은 혹시 그럼 이런 유행의 문제나 이런 거는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는지 또는 질문의 의도가 뭔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거 같은 네네. 경우에는 그 토론 면접으로 나오기 되게 좋은 토론 상태거든요. 면접. 그렇죠. 예, 그래서 찬반이 되게 분명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아니다에 따라서 그 앞으로 우리가 AI를 적극 수용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까지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토론 면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찬반. 난 이래서 찬성하고 저긴 이래서 반대하는데 가령 어떤 앞에서 이제 저는 이래서 찬성합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보통 6명이 들어가면 3명, 3명인데 근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 사실 좀 다르게 얘기하지만 같은 얘기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이런 책을 읽었다라는 그런 느낌만 주는 네. 그런 거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듣는구나. 저 사람이 한 얘기를 왜 반복할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전이라면 답을 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그 여유와 휴식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네. 했으면 이거를 동의하는 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반대하는 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AI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런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네. 반복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AI가 됐을 때 가령 초기 산업혁명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초기 산업혁명에는 토지와 공장을 가진 사람이 결국 그걸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을 창출했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처음 도입하는 데는 자본이 드는데 네. 그 자본을 도입해서 AI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생산성이 차이가 나면서 그럼 이 사람이 그걸 공유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테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 커질 것이다. 그럼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성을 구현하고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몇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 저는 이런 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전망입니다. 라는 식으로 좀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게 전략적으로 좀 나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윤 학생 이 쌤의 평가는 어떻게 들었나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 그 말씀하신 부정적인 측면도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를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이건 좀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네. 지금 3포 세대, 5포 세대, 9포 세대를 논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 이런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네. 월 30만 원씩 주자는 논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럼 이 논의가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수치를 제시하고요. 과연 나는 70%, 20%에서 수치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네네. 이게 오늘의 의제입니다. 어렵군요. 저는 네, 5%라고 생각합니다. 5%. 사실상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 M4 세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에 30만 원이라는 돈이 아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삶에 대한 희망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이것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되게 눈이 촉촉해지면서 목에 메이는 그런 감정이입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멋있네요. 네네. 재환 씨는? 지한 씨는 이하 동물입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네. 감정이입은 잘 안 됩니다. 네, 우리 아연 학생은 어떤가요? 저는 실질적으로 한 30%의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낮네요. 그거에 근거가 되는 생각은 저희 나이대의 친구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퇴직하는 시기와 저희 친구들이 취업을 하는 시기가 좀 제대로 맞물리지 않고 어느 정도 갭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가정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죠. 그런 갭을 보충하는 어떤 의미로 30만 원씩 보조를 받게 돼서 취준생들이 쓰게 된다면 도움은 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조금 그 소득 분위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톡방 친구들은 어떤 의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혜 학생, 보조금 정책이 청년들의 알바를 하고자 하는 욕구까지 없앨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M4 세대의 젊은이들에게는 돈보다는 일자리가 중요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나 소소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학생, 80%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저임금 기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으로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착취당해온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이 문제가 되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 학생, 네. 소득 분위기가 낮은 젊은이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에는 의문이 듭니다. 분명히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들에게까지 모두 돈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나부터도 30만 원을 받는다면 비싼 레스토랑에 간다거나 비싼 옷을 산다는 등의 사치에 이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예지 학생. 네. 45%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포 세대, 5포 세대에는 사회 구조의 근본 원인으로 인한 현상이 문제입니다. 네. 그 근본 원인을 손보지 않는 한 효과는 45% 정도에 불과하겠습니다. 친구들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연 학생? 저는 다혜 학생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다혜 학생. 네, 청년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네. 해야지 잘못하면은 이런 기본소득 제도로 인해서 좀 사회가 혼란스럽고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태희 학생은 솔직하네요. 네. 나부터도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할 것이다. 사치에 네. 사용할 것 같다. 비싼 옷. 예. 네, 그렇죠. 이상적이었고요. 네. 근데 사실 기업에서 이렇게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수치를 제시하라? 몇 퍼센트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몇 퍼센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죠라고 해서 네. 그런 부분은 정확한 분석력을 보여주는 게 되는데 지금 약간 다들 그냥- 그런 말 쓰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네, 그렇죠. 진짜. 느낌적인 느낌은 45%예요. 감으로다가 예.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여서 사실 이 질문의 어떤 의도와는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태수 학생 같은 경우는 네. 80%는 이렇고 20%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해서 80과 20의 수치를 그나마 이유를. 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전 태수 학생이 제일 좀 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수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기본소득 제도는 이제 논의의 시작일 뿐이고요. 앞으로 이제 특히 AI가 발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적절한 우리의 생각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멍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만약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의 의견을 좀 적절히 개진해가지고 네. 좀 찾아 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잘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좀 세상 자체가 좀 아름답게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연 학생 어땠습니까? 저는 이 제도가 기본소득 제도가 청년들한테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부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아니면 골치 아픈 복지 정책을 좀 회피하기 식의 어떤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해결이 돼서 새로운 정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